자, 37번의 소요 단위입니다. 자, 소화기 한 대가 소요되는 면적 또는 위험물의 양을 뜻하는 거고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을 때 내화 구조다, 비내화 구조다. 내화 구조는 불에 잘 견디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면적을 소화기 하나로 끌 수 있고요. 비내화 구조는 금방 불에 타기 때문에 소화기 하나로 금방 작은 면적의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소 취급소는 100에 50, 저장소는 150에 75. 자, 그럼 이 상황이라면 자, 이 문제에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옥내 저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할 때는 이 중에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의 공간에서는 1 소요 단위가 몇 제곱미터가 될까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중에서 어떤 공간인지 생각하시고 이 공간이 내화 구조인지 비내화 구조인지 생각하시면 지금 공간이 저장소이고 내화 구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소이면서 내화 구조인 150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제곱미터가 1 소요 단위이기 때문에 300제곱미터는 몇 소요 단위가 되겠어요? 300제곱미터는 2 소요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식으로 한다면 1 소요 단위 분의 면적 이렇게 하면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지정수량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고요. 자, 브롬산 나트륨 1류입니다. 브롬산 염류.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5, 3천이기 때문에 300kg. 자,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1류 암기법이에요.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5, 3, 천이에요. 자, 무화과염은 50kg, 중과는 1000kg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V이기 때문에 300kg 쓴 거고요. 자, 과산화나트륨은 과산화로 시작하지만 품명은 무기과산화물입니다. 자, 무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몇 킬로일까요? 그 다음에 중크롬산 나트륨은 중크롬산 염료예요. 이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몇 킬로일까요? 자, 무화과염은 50kg고 요부질은 300kg고 중과는 1000kg입니다. 중크롬산은 1000kg 맞고요. 무기과산화물은 무로 시작하기 때문에 몇 킬로일까요? 무는 50kg가 되겠습니다. 무화과염에 있는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브롬산 나트륨이 300kg가 지정수량인데 300kg가 있대요. 그러면 지정수량 분의 문제에 주어진 수량, 소요 단위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정수량 분의 문제에 주어진 수량. 과산화나트륨도 지정수량은 50kg인데 문제에서는 150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중크롬산 나트륨 지정수량 1000kg인데 문제 500kg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3개 더해주면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냥 이 정도는 암산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해서 4.5로 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영하 20도씨 이하의 겨울철이나 한랭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화기. 자, 이거는 소화 중에서도 소화약제로 분류를 했는데요. 소화기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불을 끄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소화하는 방법은 제거 소화, 냉각 소화, 질식 소화, 자, 억제 소화가 있는데 제거 소화는 그 자체로 가스를 끊어버리거나 뭐 종이를 치우거나 불에 탈 수 있는 거를 치우는 거기 때문에 따로 약제가 없습니다. 자, 냉각 소화는 물을 이용하는 거고요. 뭐 강화액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식 소화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요.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로 보통 존재하는데 자, 이거를 뭐 얼리면 드라이아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기도 해서 자, 이산화탄소 그 자체로도 쓸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만들어서 거품을 만들 수도 있고 분말이 반응을 하면서 분해돼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억제 소화는 할로겐 소화가 있습니다. 자, 할로겐 소화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물어보는 건 물과 관련된 거예요. 자, 물이 가장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물과 반응성이 없다면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화약제인데 얘의 치명적인 단점은 물이 얼어요. 0도씨에서 얼어요. 얼면은 그게 얼음이 되는데
얼음을 불난데다 갖다 던질 순 없잖아요. 그러면 물 상태가 돼야 이제 희석도 되고 냉각도 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을 텐데, 물이 어는 단점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눈이 많이 올 때 눈 녹으라고 길에다 뭘 자꾸 막 뿌립니다. 자,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자, 눈이 왔는데 거기에다가 염화칼슘을 막 뿌리면 눈이 녹기 시작해요. 자, 눈이 녹는 이유는 어는 점을 내림. 같은 온도에서 이때는 눈이었다가 온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염화칼슘이 얘를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K2CO3라는 탄산 칼륨. 자, 눈에다 뿌리는 건 탄산 칼슘이고요. 물에다가 섞는 건 탄산 칼륨입니다. 자, 탄산칼륨 pH 12로 만들어주는 염기성 물질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얼지 않게끔 만든 소화약제를 강화시킨 물, 강화시킨 액체라고 해서 강화액이라고 부릅니다. 눈 녹는 원리랑 마찬가지로 물에다가 탄산칼륨이라는 거를 섞어서 pH 12가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에서 나와요. 자, pH 12가 되도록 얼지 않게끔 강화액 소화약제를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54번이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 자,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자, 위험물이 되는 기준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류, 사류, 육류입니다. 자, 이류 위험물은 유황은 60% 이상일 때부터 위험물이 되고요. 함량이 60% 이상.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야 되고 50 중량 %보다는 농도는 높아야 돼요. 함량은 높아야 돼요. 마그네슘은 2ml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사류는 아니지만 여기 밑에다가 같이 쓸게요. 이류 중에서 금속분, 불이나 니켈은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야 되고요. 50%보다는 함량이 높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류 위험물 정리를 했는데 이거 특징을 보면요. 크기는 작아야 돼요. 크기가 작아야 표면적이 커지면서 산소랑 많이 만나서 폭발이 확 되기 때문에 위험물이고, 함량은 높아야 됩니다. 불순물이 많아서 이게 뭐 유황인지 철분인지 색깔이 없는 상태면 위험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고 함량이 높을 때 위험물이 된다. 마그네슘도 크기가 작을 때 위험물이 된다는 뜻이고요. 사류는 온도입니다. 불이 붙는 온도. 특수인화물은 인화점 영하 20도, 비점 40도, 발화점 100도 이하인 물질들을 묶어서 특수인화물로 구분을 하고요. 일석이류는 영하 20도가 아니라 영상 21도씨 미만인 위험물들,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들은 일석이류, 21도에서 70도면 이석이류, 삼석이류는 70에서 200도씨인 경우 인화점이에요. 다. 사석유류는 200에서 250도씨인 경우, 그리고 동식물유류는 250도씨 미만이면서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자, 사석유류는 이렇게 온도로 구분을 했죠. 자, 요렇게가 사류 위험물입니다. 요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류는 크기가 작고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사류는 인화점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자, 육류는 과산화수소 36 중량 % 이상일 때, 그리고 질산 비중 1.49 이상일 때, 여기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비중 1.49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류, 사류, 육류 이렇게 되는데, 이류, 사류, 육류에만 위험물의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1번은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의 뒤에 뭐 몇 킬로인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농도가 40 중량 %라면은 36 중량 %보다 지금 높은 상태죠. 자, 이것보다 높으면 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36 WT %라고 쓰고 중량 %라고 읽어요. 36 중량 %보다 높기 때문에 위험물이고요. 질산은 비중이 언제일 때 위험물이 된다고 했냐면 비중이 1.49보다 높을 때 위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1.40이니까 얘는 위험물일까요?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3번도 위험물일까요? 아닐까요? 4번도 O일까요? X일까요? 질산 비중이 1.49가 넘지 않기 때문에 위험물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위험물이 아닙니다. 왜 위험물이 아닐까요? 2mm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2mm보다 크죠? 자, 유황은 위험물이 아닙니다. 왜 위험물이 아닐까요? 유황은 60 중량 %가 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55 중량 %니까 위험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이고요. 과염소산 칼륨, 일류위험물. 아까 일류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 정리한 거 있었죠? 색깔, 조해성, 불연성, 조연성, 강산화제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요. 자, 무색무취의 결정으로 물에 잘 녹는다. 일단 일류위험물이 중크롬산이나 과망간산 염류가 아니면 무색무취는 거의 다 맞아요. 자, 무색무취라는 말은 맞고, 물에 잘 녹는다? 잘 녹을 수도 있겠죠. 조해성이 있으니까 일단. 자, 근데 화약, 폭약, 섬광제에 쓰인다. 자, 일류위험물은 폭약에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질산 칼륨이기는 하지만 폭약에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약, 폭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에탄올이나 에테르는 보통 기름을 잘 녹여요. 자, 사료를 가진 물질들이 잘 녹는 거기 때문에 물에 녹는 애들은 이쪽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일류는 무조건 안 녹는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자, 4번에 화학식은 KClO4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가 칼륨이고 ClO4가 과염소산이라서 과염소산 칼륨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다 맞는 말이에요. 녹지 않는다 맞고요. 화학식도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 답은 1번인데요. 왜 1번이 되냐면 물에 잘 녹는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시다 보면 칼륨이 들어간 애들은요. 칼륨은 해설에서 약간 녹는다. 아니면 온수에 녹는다. 이런 식으로 물에 녹을 때도 있고 안 녹을 때도 있고 칼륨이 들어가는 애들은 약간 다른 경우가 종종 정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염소산 나트륨일 때는 물에 잘 녹는데 과염소산 칼륨이어서 물에 약간 녹는다입니다. 요 말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약간 말장난 단어 하나로 이렇게 푸는 문제라서 약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까지 2017년 사회 문제를 풀었고, 더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 남겨주세요. 나합격 위험물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